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갈래복합에 있는 홍길동전을 나갈 겁니다. 우리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은요, 의적이자 한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내용으로서 전회요 다음에 있는 부분입니다.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글 소설이죠. 적서차별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결함이나 탐관오리의 부패와 같은 권력층의 부정에 대한 비판 등 사회 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.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적서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율도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소설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. 일단 이 홍길동전은 인물소설입니다. 인물소설. 전통적인 고전소설로서 고전소설이자 영웅소설이에요. 그럼 이 영웅소설에서는요,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갈등과 그 갈등의 극복 과정이 드러납니다. 일단 여기서 이 갈등의 배경으로서는요, 적서차별이 있어요. 자, 적서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적자와 서자라는 개념이에요. 일단 우리 집 가계도를 들어볼게요. 우리 친할아버지가 있겠죠. 친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있어요. 친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쪽이 큰 누나가 고모입니다. 고모가 있고, 그 다음에 큰아버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. 여기 엄마와 이제 결혼해서 제가 낳았죠. 그럼 이 큰아버지의 예를 들어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. 큰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이분은 이제 적자입니다. 적자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가 된 거야? 서자가 돼요. 서자. 그래서 이 집에 뭐 양아들로 보내니 많이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조선시대는 이런 적자와 서자뿐만 아니라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, 이 큰아버지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데 첩이 있는 겁니다. 여기 정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첩이 있는데, 예를 들어 이 첩이 천출이다.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아들도 천출이에요.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서자라고 합니다. 즉,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출생을 따르거든요, 조선시대는. 그래서 어머니가 천출이라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, 그리고 재산에, 그리고 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서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적서차별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대안이란 점을 제시하고 있고, 이 대안이 율도국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 작품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영웅인데요.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도적, 즉 의적이에요. 의적. 그래서 이 의적에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느냐를 그린 작품이 이 홍길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라는 데 있어요. 최초의 한글 소설로서 이제 이 문학의 주 향유층이 4대부에서 어디로 민간으로 이렇게 향유층이 뭐 하는 계기가 됐어요. 향유층이 이동하는 계기, 즉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게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작품에서는 가족 관계도 중요하게 나와요. 이 홍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길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. 이 홍판서가 홍길동의 아버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얘가 홍길동이에요. 자, 이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는 이조전랑을 지낸 사람이에요. 이조전랑은 좀 한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조선시대 높은 관직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이 홍판서는 정신의 부인과 그 다음에 춘랑이라고 하는 애, 초랑, 곡삼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첩과 정신의 부인이 있습니다. 이 홍판서의 이 춘삼이라는 건 계집종이에요. 계집종. 뭔 소리냐? 여자 노비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출이죠. 천출. 얘가 천출이니까 이제 홍판서와 춘삼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이 홍길동도 천출, 즉 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홍길동은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하지 못한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이 오늘날까지 정해지는데, 이게 홍길동이 모두 서자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
차별의 사회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초란이라고 하는 곡사미가 굉장히 나쁜 년이에요. 얘가 홍길동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홍길동은 쟤는 제가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집안에 하면 집안이 멸종이 날 겁니다라고 이제 이 관상가를 통해서 홍판사라고 자객을 이용해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정실부인과 둘이 손을 잡고 홍판서를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홍길동이 첫 번째 위기를 맞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련은 초란의 사주입니다. 이 초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, 관상을 보는 무녀, 그러니까 무당입니다. 무당. 관상을 보는 무녀를 뒤에서 조정해서 사주를 시킵니다. 그리고 그 무녀가 뭐라고 하냐면, 홍길동의 관상은 뭐 인덕이 높고 뭐 어째 하는데 그건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풀 거고, 어쨌든 이 홍길동의 관상이 왕일들 상이다 라고 하면서 멸문지사를 당할 것이다 라고 홍판서를 흔들어 놓습니다. 이 얘기에 홍판서는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. 그러면서 이 정실무인과 초란이 합세해서 자객을 이용해서 홍길동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둘이 시켜서 이제 특제라고 하는 자객을 시켜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해요. 근데 이 홍길동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? 영웅이 되죠, 영웅.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비범한 재주, 즉 무예에 굉장히 능해요. 그래서 이 특제 자객을 직접 죽입니다. 됐습니까? 그리고 이 초란과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게 첫 번째 실현으로서 초란의 사주가 이 첫 번째 홍길동의 실현이 되겠습니다. 이 첫 번째 실현, 즉 첫 번째 갈등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이 홍길동은 당대 위에서 읽었지만 첫 번째 적서차별의 배경이 첫 번째 실현의 내용이었죠. 적서차별의 당대 사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. 근데 이 홍길동전에서 보면은 당대 사회 문제로서 탐관오리의 문제도 뽑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현 혹은 두 번째 인물의 외적 갈등이 바로 이 탐관오리와 관련된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름이 유명한 활빈당이에요. 활빈당. 여기서 이 빈은 빈민이에요. 빈민. 즉 빈민을 구제하는 조직이다라고 합니다. 얘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이 도적의 무리를 만납니다. 얘가 굉장히 무예에 능한다고 했죠. 그래서 이 도적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됩니다. 도적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돼서 해인사의 보물을 털고 이제 각종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털어서 이제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두 번째 갈등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갈등의 배경이 되는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은 탐관오리의 문제다. 즉 관리의 이제 이 부패 문제다. 관리 부패의 문제다.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조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홍길동을 처리하기가 곤란했겠죠. 그래서 이 홍길동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하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 조선 조정은 굉장히 이 홍길동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 직접 얘기를 해요. 나한테 병조판서, 이때 예조판서, 이조판서, 병조판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중에 병조판서의 자리를 주면 내가 직접 조정에 잡혀 들어가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리 내놔라. 그럼 내가 이 도적질 그만하고 너희들 밑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딜을 본 거죠. 당시 조선 조정과.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그 당시 조선 조정과의 딜을 성공했을까요? 성공하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는. 무슨 소리냐? 조선 조정이 직접 이 홍길동을 잡는 게 아니라, 그의 형, 친한 형인지 친형인지는 글을 읽으면서 볼 텐데, 그의 형이 이제 이 이 홍길동을 잡게 돼요. 홍길동을 잡아서 이 조선 조정을 끌고 오는데, 홍길동이 나를 때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대한 글에 홍길동의 뛰어난 무예에 대한 묘사도 나타나 있습니다. 어쨌든 조정은 약속이니만큼 병조판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. 근데 이 홍길동이 병조판서의 생활을 오래 못해요. 그래서 홍길동은 병조판서를 이제 관두고, 진짜 위기였거든요. 이 조정에서 이 내용이. 그리고 이 위기, 그러니까 절정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결말을 갑니다.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 소설을 또 따르고 있습니다. 특히 영웅소설이죠. 영웅소설에서 어떤 마지막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는데, 중국이라면 제후가 되거나 혹은 왕이나 부마가 되기 마련인데,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. 그 대신 아주 예쁜 아내를 얻게 됩니다. 홍길동은 아주 예쁜 부잣집 딸의 아내를 얻습니다. 그리고 율도국, 오늘날의 오키나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율도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가 되고 왕으로 재림하고 천수를 누립니다. 그럼 이 율도국은 그럼 이때까지 적서차별 이런 게 없는 아주 새로운 이상적 공간, 즉 이상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. 그래서 행복한
결말 처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이 되겠습니다.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부분은 중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전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있는 파트 임금과 대신들 조정의 얘기, 그 다음에 율도국의 왕, 율도국 내용, 그러니까 절정과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수업 때 볼 거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홍길동전의 여러분들 구조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허균의 홍길동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과 맥락을 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거 다 듣고 오셨다 생각하고 내일은 홍길동전의 구조를 수업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생각하셔서 내일 홍길동전 수업할 때 봐요. 안녕.